351쪽 6번 양도소득세 징수라고 나왔네. 징수는 걷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1번 2번 나와 있잖아요. 그럼 1번을 물어볼 때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날짜가 들어가면 안 돼요. 포인트가 뭐다? 두 번째 줄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고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 사유마다 다 다르므로. 자, 그 다음 밑에 2번. 밑에 2번은 뭐예요? 어떨 때? 세액을 결정 또는 바르게 고치는 것을 경정이죠? 이럴 때는 숫자가 30일이 들어가야 돼. 351쪽. 자, 1번이 뭐냐?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신고를 했습니다. 제 날짜에. 예정이든 확정이든 했다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 못했다고요. 일부 좀 10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제발 좀 마음을 가다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 뜻이에요. 네,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자는 오늘 납부를 안 하고 어떤 자는 3개월 후에 납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 다음 밑에 2번. 자, 그때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전부 또는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법에 따라 걷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어떤 뜻이다? 제1아래. 제1아래. 2번은 두 가지가 함축된 얘기예요. 무신고했다고요. 아예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하잖아. 근데 신고는 했어. 했는데 엉터리 신고하는 거야. 오류, 하자, 탈루 이럴 때는 바르게 고치죠? 바르게 고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정.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30일. 즉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알린 날 30일. 그러나 위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마다 다 다르므로 법에 의해서 걷는다. 그러나 두 번째는 결정, 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30일 이렇게 구분만 하면 돼요. 자, 넘어가죠. 이제 마지막 코스를 배우는 거예요. 양도세. 자, 지금까지는 어디 걸 배웠어요? 국내 거.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항상 양도세 문제를 풀 때는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를 배운다고요. 그럼 1번 납세의무자 아까 배웠죠?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몇 년 이상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래서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는 거야?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왜 5년이 붙을까요? 해필 수많은 숫자 중에 3년 이상 하면 안 돼요. 요건이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여성이 20살짜리야. 20살짜리가 우리나라 농촌총각과 결혼을 합니다. 농촌총각 48세. 캄보디아 20살. 결혼했어. 그럼 캄보디아 여성은 비거주자였죠? 원래 출신이 비거주자잖아. 그럼 결혼하면 이제 국내에 주소가 있으니까 거주자가 되죠? 그래서 결혼할 때 이 농촌총각이 뻥을 때린 거야. 사시사철 과일이 달리고 동네 과일을 얘기한 거야. 밭이 몇천 평이고 논이 막 뻥쳐서 데리고 온 거야. 딱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시아버지랑 같이 살아. 그래서 완전 이제 가난한 거야.
그러기 48세는 잠을 제때 앉아. 꼭 새벽까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래도 캄보디아 이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자기 나라 땅을 파는 거야. 캄보디아 땅을 판다고. 그럼 그럴 때는 뭐다? 5년 안에 팔면 세금이 없어. 5년 이상 살던 자가 팔아야 세금 혜택을 준다고요. 그래서 5년이란 단서가 붙는 거예요. 국외 거를 팔 때는 뭐냐? 5년 이상 살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5년이란 여유를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다? 절반은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5살까지는 살아달라. 2살 때 도망가면 얼마나 그 애가 슬프겠어요. 그죠? 엄마 없어서. 5살 때까지 도망가면 뭐다? 그럭저럭 살아가잖아. 맑게 알아들으니까. 5년. 5년이에요. 5년. 자, 그 다음 과세대상. 적응 기간을 주는 거야. 5년 동안.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과세예요. 국외거 팔면은. 우리는 거주자잖아. 5년 이상 다 살았죠? 여기 캄보디아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도 있잖아요. 잘 살아요. 잘 사는 집은. 얼굴이 이해가 시커머니까 나이가 비스름하게 보여. 그리고 착해요. 시어머니 밥도 꼬박꼬박 삼시세끼 해주고. 삼식이 안 따져. 다른 나라 애들은. 착해. 말도 잘 들어. 힘도 세고. 혼자 나가서 밭일도 팍팍 하고. 젖소 2마리 키우면 젖소 막 목욕도 시켜주고. 굉장히 착해. 필리핀까지는 좀 착할 거야. 필리핀도 조금 좀 그래요. 캄보디아 이런 쪽 동남아 쪽이 착해요. 착하다니까. 자, 2번 과세대상. 국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국외 거 있는 거 부부 주기 곱하 1번 2번 3번 4번 똑같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하나 달라.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국내 거는 국내 거를 물어봤을 때는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돼. 그러나 국외 거를 물어볼 때는 등기불문. 국외 거는 실질로만 따집니다.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라고요. 다른 나라 거는 건물은 등기법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은 토지의 부속물로 본다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거는 2번. 뭐만 된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을 포함합니다. 실질이 부동산 임차권이면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나 미등기는 우리나라 거는 과세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나오면 국내 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되고. 다른 나라 거를 팔아먹을 때는 뭐다? 등기불문. 실질이 부동산 임차권이면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용어. 그래서 첫 번째 등기불문, 두 번째 5년.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점. 밑에 양도차익 계산. 자, 원칙 똑같아. 뭘로 구한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국내 거와 똑같죠?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여기 보세요.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죠? 그럼 국내 거는 무슨 가격? 추계 결정한가요?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뭘로 구해요? 바로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합니다. 세 번째 다른 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뭘로 바로 계산해버린다? 시가. 뒤에는 읽어보지 말고. 그러나 국내 거는 뭘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매각만기 추계 결정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추계 결정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매각만기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각만기 만들게. 내 것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필요경비 똑같아. 이름은. 필요경비는 몇 개다? 3개. 3개. 이름 똑같잖아. 하나는 취득가액, 하나는 자본적 지출액, 하나는 양도비. 필요경비는 몇 개를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얘기한다? 3개. 이름 똑같아. 자, 그 다음 3번. 양도차익이 있으면 외화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칠판 봐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으면
달러를 받죠? 달러로 양도세를 냈을 거 아니야, 외국에.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하면 이 달러를 뭘로 고쳐야 돼요? 원화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달러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안 되죠? 신고서에 다 딸이잖아. 물론 딸 낳는 게 주특기도 아니고. 저는 다시 태어나면 딸만 낳고 싶어. 아들들 지겨워 죽겠어. 대화가 안 돼, 좌우간. 단답형이야. 근데 요즘 남자들은 대화도 조금 하는 게 신세대들은 좋아요. 남자가 너무 묵직하면은 좀 무거운 감은 있지만 사는데 재미가 없대요, 신세대는. 그래서 남자가 여성화가 많이 돼가잖아요, 그죠? 나발나발 거리면서 여자를 친절하게 해주면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뭐예요? 신세대는요, 여자는 대졸이 많아요. 남자는 이제 고졸을 원하는 경향이 이제 높아진대요. 공고 나온 애들 직업이 확실하잖아. 응? 프로테지가 막 높아져서 저기 강원도 가면 뭐다? 부사관 애들을 강원도 여자들이 좋아해요. 공무원이잖아. 알아들었어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뭐다? 기아, 현대, 공장 다니는 거, 기술자, 생산직, 연봉 1억 넘어가잖아.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다고요. 아, 나는 저 신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잖아. 만약에 남자가 고졸이야, 자기는 대졸이고, 근데 생산직이야, 연봉 1억 2천이야. 땡겨 안 땡겨? 막 땡긴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현실적이야, 요즘은. 현실적으로 간다. 대학교 졸업해봐야 10%밖에 정규직이 없잖아요. 우리 아들 고졸이잖아. 공고. 수원 3109. 그래서 삼성 반도체 회사 다니잖아. 지금은 한 5, 6천 벌어. 기술자니까. 반도체 선 이렇게 붙이는 거야. 선 막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1년 빽사지게 배웠어. 연봉 2,400 받으면서. 그래갖고 1년 기술 배워갖고 지금 프리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여자는 대졸이야. 아, 맞더라고. 그래갖고 한 달 월급 타면 GME 앞에 50만 원씩 줘. 나 앞에 5천 원만 줘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우리나라 돈으로 외화 환산해야죠? 그럼 환산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하되. 잘 들어야 돼. 이거 두꺼운 글씨. 양도가액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럼 현재는 언제? 수령한 날 현재. 양도가액은 받잖아요, 참.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필요경비는 뭐다?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달러가 들어오는 거지? 수령한 날 현재. 이것도 받은 날 현재로 고쳐야 돼. 꼭 기밀성이 생각나잖아, 수령이면. 그러나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고친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요. 절대로 국외 거는 안 해줍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둘 다 해줘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국내 것만 해준다고요. 그러나 국외 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커먼스. 왜 장기는 안 해줘요? 국외 거는. 왜 장기는 왜 만들었어요? 장기는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렇게 해주니까 옛날 해줬어. 해주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속여. 1년 만에 팔더라도 계약서를 유지해서 3년 만에 팔았대. 그래도 공제를 받더라 이거지. 일일이 외국 거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폐지를 시켜버렸어. 국외 거는.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니까 세율에서 혜택을 주는 거야. 세율. 자, 4번 나왔어요? 그럼 세율이 나왔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1번만 알면 돼. 1호 자산. 무조건 뭐다? 6에서 40만 적용해. 낮게. 그래서 밑에 시커먼 거 봐. 국외 거는 미등기 70% 적용 안 해요. 비례세율 40, 50도 적용 안 해. 그래서 70% 비례세율
40, 50%는 국내 것만 적용한다. 다른 나라 거는 무조건 몇 프로만 적용한다. 6에서 40만. 세율에서 혜택을 준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3번. 자, 주식은 필요 없고. 자, 3번 봤어요? 자, 외국 납부 세액공제. 자, 달러를 받았으면 미국에서 양도세 신고 납부했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해야 하잖아. 그럼 이중과세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공제를 해줘. 단 공제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지. 그럼 박스의 1번은 마지막 줄만 몇 줄 그어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야. 납부한 만큼 공제받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그 다음 2번은 증빙서류가 많으면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한다. 틀려요. 1번, 2번 둘 중 비교해서 할 수 있다. 자, 4번 물납분납. 자, 물납분납이죠? 물납은 안 돼. 무조건 국세는 뭐만 된다? 분납만. 양도세 규정과 똑같아요. 분납만 가능하다고요. 분납만. 물납에 관한 규정은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밑에는 뭐예요? 준용 규정. 납세 절차 준용 규정 나왔죠? 비과세. 국내 것도 비과세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외국 부동산을 팔죠. 그럼 외국 법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았잖아. 그럼 국내에 신고할 때도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갑돌이가 미국 부동산을 팔면은 미국 법에 의해서 비과세 받았죠? 그럼 신고하면 그거를 준용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봐요. 오른쪽 봐요. 시험은 2번만 알면 돼. 준용하지 않는 규정. 딱 하나만 알면 돼. 기준시가가 답이에요. 기준시가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기준시가는 우리나라만 쓴다고요. 외국 거는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구합니다. 원칙이. 알아들었죠? 그래서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기준시가. 그래서 다른 나라 거는 절대로 기준시가로 계산 안 해요. 기준시가는 우리나라가 만든 가격이잖아. 외국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용하지 않는 규정은 항상 뭐가 답이다? 기준시가. 이게 작년에 이게 답이었잖아. 딱 나오니까 벌써 읽는 순간 답이야. 기준시가 정답. 자, 비교. 차이점. 자, 비교해야 돼요. 납세의무자. 국내 거는 거주자면 납세의무자야. 주소를 둔 자. 183일 이상.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거주자. 거주자는 납세의무. 그러나 국 외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몇 년? 5년. 요건이 5년이에 3년 하면 틀려요. 5년이야 5년. 몇 년? 5년. 5년. 기억이 안 날 때는 뭐야? 요년이야. 요년 국외로 출국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라 이거지. 5년이요. 기억 안 날 때는 요년이라고. 요년 국외로 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차권. 임차권. 주식은 필요도 없고 국내 것은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 등기.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불문.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 우리나라.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속이니까 절대로 안 해줘요. 배제. 그러면 국외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세율에서 혜택을 줘. 그래서 국내 것은 미등기 70%. 등기되면 40, 50, 6에서 40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죠? 주식은 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무조건 뭐다? 6에서 40. 미등기 75로는 국내 지문이에요. 40, 50도 국내 지문이에요. 다른 나라 거는 무조건
6에서 40만 쓴다. 주식은 보지 말고. 그 다음 분납 물납 똑같죠?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불인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진도가 끝났네. 진도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저는 이제 언제 와? 5월 2일 날. 알아들었나요? 대한민국 하고는 5월 며칠 날이야? 다음 주가 달력이 며칠이에요? 5월 3일이에요? 공부한다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남의 배 타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하고는 다 공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빨간 날은 무슨 반 한다? 합반 한다. 절대 야간에 나오면 문 닫혀 있어요. 중개사하고는 다 수업해요. 알아들었어요? 합반.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뭘 할까요? 우리 지금 뭐 배웠어?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한 80% 배운 거야. 그럼 이제 5월 3일 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운다고 해. 한 문제짜리. 그리고 뭘 배워?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걸 배우는 거예요. 5월 2일 날. 그래서 5월, 6월 달은 보니까 세법이 5주야. 원래 세법은 한 달에 2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5주기 때문에 5월 2일 날 그동안 안 한 거를 포인트만 잡아서 한다고요. 그리고 5월 달에부터 이제 요약집으로 강의해요. 요약집. 요약집으로 강의해요.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세법 뭐예요? 기출문제 특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시와 세법은 격주 수업이에요. 공부를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80% 이상 반드시 분석하고 하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딸 수가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영광의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자격증이란 것을 명심하고 특강 좀 들어주세요.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